제10막은 매연공 문중과 관련된 서원과 학성이시, 급제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시조 충숙공을 추모하는 석계서원. 석계서원은 학성이시 시조 충숙공 2에 1373년, 1445년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1737년, 영조 13년에 울산 남구 신정동 용현사 창건되었다. 이후 1782년, 정조 6년,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로 이건되어 석계사로 개칭되었으며 1860년, 철종 11년에 서원으로 승격되었다가 1868년, 고종 5년, 대원군의 서원철 폐령으로 회철되었다. 1900년 설단하여 향사를 이어왔고 2002년부터 복원공사를 거쳐 2004년 완공되었다. 서원은 전학후묘 형식으로 배치되었으며 강당 경수당, 출입문 필동문, 정자 제천정이 남아있다. 제천정은 조선 후기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재이며 서원은 2000년 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7호로 지정되었다. 이곳은 특히 반계리양호 1737에서 1811년 후학을 양성하던 장소로 그의 문학비가 서원 앞에 세워져 있다. 매년 음력 9월 9일 시조 향사를 봉행하고 있다. 2. 석계서원 칭송시. 석계서원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원 절구 형식으로 전통 족보나 기문에 어울리는 정제된 한문시로 구성하였습니다. 충숙유덕 천재료방 초사룡연 천건석강 강도경수 림천재정 문풍유속 유맥장생. 충숙공의 유덕은 천년을 두고 향기로이 전해지며 처음엔 용연사에서 제양하고 후엔 석계에 옮겨 세웠도다. 경수당의 도를 강론하고 제천정에 물을 임하니 문풍은 이어지고 유학의 맥은 길이 살아있도다. 3. 석계서원의 연역 소개. 1664년 세덕사를 건립하여 충숙공과 종실, 경연, 겸수, 득준, 한남의 유기를 기리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1735년, 1737년 사이 충숙공 2의 선생을 기리기 위해 용연사를 창건하였다. 1740년 용연사가 회철되며 석천리로 이전하여 1782년 석계사로 묘는 상충사, 사후는 석계로 명명하였다. 1799년 금령에 따라 사묘로 격화되었으나 향사로 재승격하고 1800년 서원 승격 논의하여 1860년 석계서원으로 공식 승원하였으며 1863년 상충사비 세우고 1868년 서원철 폐령으로 회철되었다. 1900년부터 매년 제양 시행, 1910년 충숙이라는 시호를 추증받았고 1915년 경수당과 필동문 중건하였고 2000년 석계서원 관련 건축물 3점, 경수당, 제천정, 필동문, 이 문화재자료 제17호로 지정되었다. 2001에서 2004년 사이 복원추진위원회 구성 및 복원공사 진행하여 2004년 낙성식, 이해 선생이 2005년 문화인물로 선정되었고 2005에서 2015년 사이 영정봉안, 대마시와 5호 조약, 동상 제막, 외교 사적 공로 인정 등 다수의 기념사업과 2016년 성시 조형물 제막, 2019년 전국한시 100일장을 개최하였다. 4. 고산정사. 고산정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면 내고산리에 위치한 이시 문중의 제실로 조선 세조조 통신사 수사공 종실의 묘소를 받들기 위하여 1924년 후손 연천공 개수 등이 창건하고 단소를 설단한 유서 깊은 재향처이다. 향사일은 매년 한식일이다. 정면 6칸, 오량가구의 팔작지붕 건물로 기둥은 사대부가에서도 보기 드문 원형목재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넓은 뒷마당을 갖춘 안채는 전통 방가주택의 구조와 위험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 가옥은 근제 공파의 종가로서 항일의사를 배출한 구국쥐가 이기도 하여 당당한 기풍이 건물 전반에 서려 있다. 1980년 1월 화산 권용현 이 고산제 기문을 짓고 1986년에는 창원 정중환 이 담비명을 찬하였다. 1987년 한식일의 고산정사, 구 고산제사의 담비와 기문이 세워졌으며 이 제실은 근래 고산정사로 개칭되어 문중의 정신적 중심이 되고 있다. 5. 수사공 약전.
공의 휘는 종실으로 시조 충숙공 예의 아들이시며 자오생년 배위묘소 등은 전하지 않는다. 무과에 급제하신 후 절충장군, 정삼품, 행제포첨사, 가선대부, 종이품, 경상저도 수군절도사를 역임하였고 대마도를 수차례 정벌하며 국방에 큰 공을 세우셨다. 선친의 뜻을 이어 외문 문제에 헌신하던 중 세조 5년 1459 10월 초 8일 일본국 통신부사로 파견되시던 길의 급류로 인해 선박이 전복, 수행원이 다수 순직하였으며 공도 순국하셨다. 약 1년 후 생존자 한을 이 귀환하여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였고 이에 조정에서는 특별히 재관을 파견하여 초혼장례를 행하였다. 이후 묘소는 실전되었으나 1924년 울주 온양면 고살리 릉곡에서 지석이 발견되어 그곳에 단소를 설단하고 인근의 제시를 창건하여 재양을 이어오고 있다. 6. 수사공 묘갈명. 세조 5년 순국하신 수사공 이공 종실의 묘. 공의 휘는 종실이요 충숙공 이해의 아들이고 본래 울산에 세거하신 가문이다. 공은 영특하고 간계한 기질을 타고나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차차 올라가 가선대부, 종 이품, 경상저도 수군절도사에 이르렀다. 몸소 전장을 누비며 여러 차례 왜구를 토벌하였고 공운이 뚜렷하여 바다 밖까지 위험이 떨쳐졌다. 계년 1459 세조 5 가을 10월에 조정의 명을 받아 일본국의 통신부서로 가던 중 아직 그 해안에 이르기 전에 배가 급류를 만나 수행하던 이들과 함께 물에 빠져 순직하였다. 공은 직책을 다하다가 몸을 바쳐 나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그 의로움은 가히 본받을 만하다. 조정에서는 이를 애도하여 관원을 보내 혼을 불러 장례를 지내고 제물을 갖추어 제사를 지냄으로써 충절을 표창하였다. 그 뒤로 묘역은 세월이 지나며 자취를 잃어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갑자년 1924 후손들이 고산의 상기슬에서 지석을 발견하고 그곳에 단소를 세우고 제시를 지어 해마다 향사를 지내니 오늘에 이르렀다. 공의 충성과 절개는 해와 별과 더불어 빛나고 덕성과 높은 본보기는 만세토록 전해질 것이다. 비석은 말이 없지만 충성스러운 호는 사라지지 않으리. 이에 명문을 새겨 후세에 전하노라. 7. 수사공 이종실의 신도비문. 신도비문은 전통적으로 순국 충신에게 세우는 비문 형식으로 작성되며 현재 전해지는 원문은 실전되었지만 역사기록과 전통 양식에 따라 복원 가능한 가상 신도비문으로 대마도, 통신 중 순국한 사실과 후손들의 단소 제실 건립 내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장군 행제포첨사, 즉 가선대부 행경상좌도 수군절도사 수사공 이공의 신도비. 공의 이름은 종실이고 자는 경지이며 이 시는 전주에서 나왔다. 조선 개국공신 충선왕 후예로 증조는 충이공 존호이고 조부는 충숙공 예로서 중추부사를 지내고 충숙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공은 충숙공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남달랐으며 자라서는 학문을 좋아하고 무예에 능했다. 무과에 급제하여 제포첨사를 거쳐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에 임명되었다. 그 당시 왜구가 해안을 침범할 때 공은 친히 병사를 이끌고 나가 왜적의 근거지를 거의 격파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의 공을 칭송하고 벼슬을 올려주었다. 세조 5년 1459년 조정명을 받아 부사로 일본의 통신사로 떠났는데 10월 8일 대마도 인근 해역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전복되었다. 공은 나라의 명을 받았기에 배를 버리지 못하고 수행원들과 함께 순국하였다. 당시 나이 39이었다. 1년 후 수행원이 살아 돌아와 이 일을 조정에 알렸다. 조정은 놀라고 슬퍼하여 관리를 보내어 초원하고 관의 예로 장례를 지냈다. 공의 유해는 돌아오지 못하고 울산부 남쪽 40리 고산 언덕에 단을 정하고 사호를 세웠으며 그 사호를 고산정사라 하고 제단은 수사공단소라 하였다. 충성과 절개는 오늘날에도 살아있다. 후손 연천 이계수 등이 단과 사호를 다시 세우고
이 비를 세워 충혼을 기렸다. 병인년 1986년 늦겨울 문학박사 창원 정중환이 짓고 쓰다. 8. 봉사공 단소. 봉사공 직강은 서면파 파조로 수사공의 아들이며 학성과 문중의 기틀을 세운 인물이다. 공은 훈련원에서 봉사로 재직하였다. 공은 타고난 충성과 고든 심성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데 거울이 되었고 근면하고 진실되며 예를 다하였다. 단소는 수사공 단소와 같은 장소인 울주군 온양면 내고살리 이른바 릉곡에 함께 설단되었으며 후손들은 매년 정성으로 향사를 올리며 그 뜻을 기리고 있다. 봉사공은 유년기부터 지혜롭고 효에 뛰어났으며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효자이다. 훈련원 봉사로 재직하였고 덕과 예의가 높았으며 자손 교육에 힘썼으며 세상을 떠난 후 후손들이 공을 추모하여 묘를 단장하고 비석을 세웠다. 이 비석은 후손들의 효심과 충절계승 의지를 잘 드러내며 문중의 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가문은 충절을 가업으로 삼았으며 부친과 조부 역시 문무겸비한 충신으로 이름을 떨쳤고 대대로 나라에 공헌해온 명문가로 기록된다. 9. 봉사공 직강 선생의 신도비며. 선생의 이름은 직강이요 성은 이씨로 수사공 종실의 아들이다. 집안 학문을 계승하고 타고난 총기로 예에 바르고 겸손하였다. 젊은 시절부터 경전 공부에 전념하였고 행실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숙종대의 문행으로 칭송을 받았으나 벼슬에는 뜻이 없었고 도리의 즐거움을 두고 가난을 편안히 여기며 종친에게 돈독하여 고을 사람들이 존경하였다. 부친 또한 문무를 함께 갖추어 봉사하였고 두 세대에 걸쳐 공적을 세워 세종대에 걸쳐 충의가 빛났다. 마침내 울주군 온양면 내고살리 능곡의 장지를 정하였고 선친 수사공과 함께 단을 세워 봉사하였으며 후손들은 해마다 정성껏 제사를 올려 향화를 끊이지 않으니 그 충과 효는 길이 전해질 것이다. 종손 용수 삼가 글을 짓고 후손 15대손 동안이 정성껏 글씨를 써서 1987년 5월 20일에 세웠다. 10. 구강서원. 구강서원은 1678년 숙종 4. 울산 방구동에 건립된 울산 최초의 사립교육기관으로 호은 정몽주와 회제 이연적을 배양하였다. 1659년 사림의 발의로 시작되어 20여 년간의 준비 끝에 완성되었으며 1694년 구강이란 이름으로 사액을 받았다. 이후 여러 차례 중건과 확장을 거치며 지역의 학문과 유림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그러나 1871년 고종 8.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해철되었고 위패는 마을 뒷산에 매안되었다. 광복 후 주민들에 의해 재양이 이어졌고 1988년 보건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2003년 원래터에 복원되었으며 현재는 충효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11. 남강서원. 남강서원은 임진왜란 당시 창의의사로 활약한 정주판관 이겸수 1555에서 1598를 추모하기 위해 1783년 정조 7년에 남강사로 창건되었고 1868년 고종 5년에 남강서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서원에서는 후학교육과 유생의 강학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해철되었습니다. 이겸수는 웅상소주리 출생으로 임진왜란 당시 외교교섭과 군사정보 탐지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선무종 공신으로 기장현감과 정주판관에 제수되었습니다. 그 공적으로 후에 유림이 서원을 세워 위패를 모셨습니다. 서원은 1946년 건물이 철거된 이후 폐허로 남았다가 후손들의 노력으로 2008년 기공식, 2009년 준공식을 통해 138년 만에 복원되었습니다. 위치는 양산시 주남동이며 충혈사 강당 동제서재 등 총 468평 부지에 복원되었고 약 1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생들의 전통 예절교육 및 선비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월 망일과 매년 봄 향례가 봉행됩니다. 12. 남강서원 묘정비문.
죽제공 이겸수 1555에서 1598는 본관이 학성이고 자는 자허, 호는 쭉제 또는 자마이다. 세종조 자원대부 이해의 7세 손으로 아버지는 상서원 직장을 지낸 리우춘, 어머니는 흥려박씨로 어모장군 박자공의 따님이다. 공은 성품이 단정하고 도량이 넓었으며 효성과 형제애가 깊었다. 학문에 힘쓰고 뜻을 바르게 세워 살았다. 임진왜란 때 모친의 권유를 받아 의병에 참여하였고 권응수 곽재우 사명대사 등과 함께 활동하며 전쟁 중 정보 수집, 외교 교섭, 백성 보호에 큰 역할을 하였다. 무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고 기장현감과 정주판관으로 임명되었으나 부임 중 병으로 순국하였다. 향년 44세였다. 공의 충의와 공우는 선조실록과 분충선 알록 등에 기록되었으며 고종 때 충렬사에 제양되었다. 이후 사후가 남강 서원으로 승격되었고 후손과 유림의 노력으로 복원되어 공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공은 어려운 시국에 몸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충의의 인물로 후손들의 귀감이 된다. 13. 남창 3.1 운동 주도자 이재락공 일문의 항일의거. 이재락은 학성이씨 근제공 이의창의 6세 손이다. 울산 웅촌 석천리에 거주하였으며 1919년 고종 황제 인산의 상경중 3.1운동을 목격하고 독립선언서를 은밀히 간직한 채 귀향하였다. 귀향 후 온양 신밤리에 거주하던 친척 이수일과 함께 독립운동 계획을 논의하였고 문중 원로들과 뜻을 모아 항일의거를 준비하였다. 1919년 4월 9일 남창 장터에서 발생한 남창만세운동은 임진왜란 때 20여 명의 의병장을 배출한 학성시의 충의 전통을 계승한 민족적 항거였다. 이용락, 이수락, 이익애, 이쾌덕, 이쾌경 등이 주도하여 수백 명이 만세를 외쳤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검자와 옥고를 치른 이들이 발생하였다. 이용락은 이후에도 항일운동을 계속하며 7년에 걸쳐 3.1운동실록 총 1190쪽을 집필, 간행하였다. 이는 국내외 3.1운동의 경과와 민족 대표들의 공판 기록을 망라한 역사적 문헌으로 한국 독립운동사에 있어 귀중한 기록이다. 출판 당시 연세는 70세였으며 이후 생계가 비난한 중에도 후학과 후손들에게 민족정신을 전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거사 전 작성된 통고문에는 이용중, 이인재, 이석관, 이석진, 이수일, 이석수, 이수만, 이진걸 등 문중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이수일은 3.1운동실록의 현재 유일한 소장자인 리증씨의 조부이다. 14. 충의사 소개. 충의사는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에 위치한 사당으로 임진왜란 정유재란 당시 울산에서 항해 활동을 벌인 의사들의 충조를 기리기 위해 세운 제양 공간이다.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직후 울산 의사들은 왜군에 점령당한 병영성 언양 울산 경주 등지에서 의병을 일으켜 큰 전과를 세웠고 1597년 정유재란 때도 조명 연합군과 함께 도산성과 서생포성 전투에 참여하여 두 성을 수복하였다. 전쟁 후 조정은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선무원 종공신으로 채군하고 울산군과 언양현을 울산도읍으로 승격하였다. 울산시는 이들의 충조를 기리기 위해 1994년부터 충의사를 조성, 2000년에 완공하였다. 현재는 임난의사 242위와 무명의사 신의를 모시고 매년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제양을 올린다. 충의사에는 본전 사당을 중심으로 전시관, 숙모당, 전사청, 비각, 산문 등 10여 동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으며 울산 의병의 전투 연보, 실기, 실기, 도산성 전투도, 병장기 등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충의사는 울산 문중 선조들의 충의와 항일 정신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역사적 성소이다. 15. 매연공 후손의 과거 급제자. 매연공의 후손 가운데 조선시대 문과 대과에 급제한 인물로 이그로는 1789년 울산 최초로 문과 대과에 급제한 인물이며 이석진은 고종 31년 1894 대과에 급제하여 임금으로부터 홍패와 어서화를 하사받았다.
홍패는 붉은 바탕에 대과 급제 성적을 기록한 증서이며 현재 그 실물이 전하고 있다. 이석진의 홍패는 손자 이동호가 소장 중이며 소가 입격자인 이문구, 숙종 21년 1696의 백패는 10대 손 이원, 이규로 1882년의 백패는 증손 이동호가 각각 소장하고 있다. 백패는 흰 바탕의 생원 또는 진사 입격 성적이 먹글씨로 기록된 증서이다. 울산 지역 조선시대 문과 대과 급제자는 총 4명으로 학성희 씨의 이근호, 이석진과 함께 밀양박 씨의 박시룡, 1885, 박시규, 1890년, 가 있다. 이 가운데 이근호가 가장 이른 시기인 정조 13년, 1789, 급제하여 울산 최초의 대과 급제자로 기록된다. 매영공 후손들의 과거 급제는 학문적 전통과 충의 정신의 결실이며 가문의 명예와 지역의 자긍심으로 계승되고 있다. 16학성희 씨 문중의 과거시험 합격과 위상. 과거제도는 조선시대 관리 등용의 공식 경로로 문과와 무과로 나뉘며 그중 문과 대과는 과거시험의 꽃이라 일컬어졌다. 문과는 초시, 복시 전시의 3단계로 진행되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식년시와 국가경사시의 별시로 나뉜다. 조선 전체에서 문과 식년시 163회, 별시 583회가 열렸으며 누적 합격자는 14,991명에 달한다. 학성희 씨 문중에서는 울산 웅촌 출신의 이근호, 1789년과 이석진, 1894년 두 인물이 문과 대과에 급제하였다. 이들은 울산 지역에서 유의한 대과 급제자로 밀양박 씨의 박시룡, 1885, 박시규, 1890, 형제와 더불어 울산 4대 대과 합격자로 꼽힌다. 과거 시험은 단순한 암기시험이 아니라 사서오경을 중심으로 한 유학의 경전 이해력과 문장력, 시문 창작 능력을 평가하였다. 특히 초시에서 전국 700명을 선발하고 복시에서는 100명, 마지막 전시에서는 왕 앞에서 치르는 논술시험을 통해 33명만을 최종 등용하였다. 이 중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구분되었다. 과거 응시생은 수년간 경전 45만 자에 달하는 분량을 외우며 준비하였고 부정행위에 대한 규율도 엄격하여 시험장에서 문서를 소지하면 3에서 6년간 시험 자격이 박탈되고 경우에 따라 곤장과 투옥도 있었다. 조선 후기 정조대에만 10만 명 이상이 과거에 응시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였고 대과 급제자는 문관의 상징이자 문중과 지역의 자랑이었다. 학성희 씨 문중의 과거 급제는 선조들의 학문과 충절, 노력의 결실로 후손들에게 교육과 인내의 모범이자 가문의 영광으로 계승되고 있다. 17 이양호, 1737년부터 1811년의 문학세계. 이양호는 학성희 씨 13세 손으로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학문과 후진 양성에 힘쓴 조선 후기의 대표적 사림이다. 그는 퇴계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아 석계서원에서 후학을 가르쳤으며 요로원야학이, 배수집, 시학진암 등 다방면의 저수를 남겼다. 특히 세평시, 나는 시집에서 당시 사회의 부정부패, 조세제도, 학문과 문체의 타락 등 현실의 폐단을 날카롭게 고발하였다. 조세 이외의 징수에 대한 탄식과 환양의 폐단 등에서는 백성을 짓누르는 가혹한 세금과 탐관오리들의 부패를 비판하였다. 울산읍지에는 그를 강좌시객 중 제1자라 칭하며 뛰어난 시인으로 기록하였고 2003년 울주군 웅촌면 석계서원 뒤편 솔숲에 그의 문학비가 세워져 있다. 문학비 앞면에는 그의 대표시 강촌만조가가 새겨져 있는데 이 시에서 그는 부귀를 버리고 소박한 삶 속에서 근심 없이 한가로움을 즐기는 마음을 노래하였다. 이양호는 올곧은 선비의 정신으로 조선 후기 사회 문제를 깊이 통찰하고 학문과 문학을 통해 후학을 길렀던 지역 유림의 큰 스승이자 문학가이다. 18주고 이근호는 1760부터 1834년까지 사셨다. 주고 이근호는 울산 출신 최초의 문과 대과 급제자로 울산 향내에 큰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선비이다. 충숙공 이해의 11세 손이며
근제공 고택의 첫 주인 이의창의 차남이다. 1790년 증광문과에 급제한 후 약 15년간 관직 생활을 했으나 실제 근무 기간은 5년 미만이고 최종 관직은 사원부지평이다. 그는 평생 학문과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주고 이근호 일기는 1804년부터 1832년까지 29년에 걸친 개인 일기로 당시 선비의 생활과 사회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일기에는 가문과 조상 섬김, 후학 교육, 독서, 문서 작성, 손님 접대, 질병 등 다양한 일상이 기록되어 있으며 일부는 그의 아들이 쓴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문집 주고집, 1901에는 한시, 만시, 서간, 상량문, 충문, 제문, 묘비문 등 약 270여 편이 수록되어 있고 1981년에는 중간 영인본이 발간되어 그의 과시 답안지 등도 포함되었다. 1813년에 세운 양사제에서 후학들을 가르쳐 울산 유림의 학문적 기반을 다졌다. 주고는 울산 유림의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으며 그의 기록은 지역 역사와 선비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19. 용의천 가래봉선사. 용의천 가래봉선사는 1953년 계사보와 1972년 임자보에 수록된 문구로 송나라 학자 정의의 집안 예를 사용하여 제사를 모신다는 뜻이다. 이는 정태중의 두 아들인 큰아들 정명도와 둘째 정의천 가문에서 형의 아들이 어려 제사를 모시지 못하고 동생 이천이 제사를 맡으며 종복과 제사를 이어받은 사례에서 유래하였다. 이후 작은 집에서 제사를 모실 때 이천 가래를 따르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안동 지방 양반 세도가에서도 널리 쓰였다. 우리 학성이시 문중도 1953년과 1972년 족보에 이 문구가 포함되었으나 최초 족보인 무신보에는 없고 후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화합을 위해 이 문구가 삭제되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즉, 용의천 가래봉선사는 전통적인 종복 계승과 제사 모시는 방식을 뜻하는 옛 문구로 시대 변화에 따라 점차 사라진 표현이다. 20. 주고일기와 주고이근호. 주고이근호 1760에서 1834는 학성이 씨의 11세 손이며 조선 초기 명신 충숙공 이해의 후손이다. 1788년 향시에 입격하고 1790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울산 최초의 문과 급제자라는 상징적 인물이다. 관직으로 승문원 부정자, 박사, 부사과, 성균관 전적, 후릉령, 병조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주고일기 개요. 이근호가 1804에서 1812년까지 약 9년간 기록한 개인 일기로 서울 관직 생활과 고향 낙향 후 시골 생활상이 상세히 담겨 있다. 2020년 울산박물관에서 국역본이 발간되어 조선 후기 지역사와 문화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양산 용당과의 인연. 용당은 지리적 근접성과 혼인, 학문적 교류의 중심지였다. 이근호의 사촌 누이가 용당 박씨 집안에 시집가고 그의 아들들은 용당 서재에서 공부하며 상호 교류가 활발했다. 용당 서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과권, 과제물을 채점하는 등 학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황산역과 밀양 사동가. 큰며느리가 밀양 내 집 마을 출신으로 황산역은 밀양으로 가는 길목이자 가족과 교류하는 중요한 장소였다. 며느리의 산통과 출산 기록, 사돈과의 잦은 서신 왕래가 일기에 담겨 있으며 이근호는 며느리 귀양에 동행하는 등 가족 사랑이 두드러졌다. 조선통신사 행렬 기록. 1811년 마지막 통신사 행렬을 목격하며 백성들의 동요를 기록했다. 통신사 정사와 부사가 용당 일대에서 숙박했고 이근호와 지인들은 통신사 행렬 관람 및 접대를 하였다. 당시 통신사 규모 축소와 지역사회 분위기가 일기 속에 생생히 드러난다. 결론. 주고일기는 조선 후기 울산과 양산, 밀양 일대의 사회문화, 인맥교류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이근호는 지역 학맥과 혼맥을 바탕으로 한 유력 인물로 후대 학문과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울산박물관 국역본 발간으로 지역 역사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